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전기 자기약을 공부할 김상훈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기 자기약 이름을 전기 기사를 위한 전기 자기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전기 자기약 강의가 아주 많기 때문에 다른 강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전기 기사를 위한 전기 자기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 이유는 전기 자기약을 공부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전기기사 시험에 전기 자기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꼭 전기기사 시험만을 위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강의 내용 중에 전기기사를 위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책에 따라서는 전기자기약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전자기약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자기약이나 전자기약이나 같다. 전혀 차이가 없다. 편의상 전기자기약이라고 쓰기도 하고 전자기약이라고 쓰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가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등 이공계열 학문 전 분야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적, 자기적 기초 지식을 닦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기약은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에 적용되는 것은 기본이고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기타 재료공학 많은 분야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지식으로서 전기 자기약을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목표는 전기사 실무에 꼭 필요한 전기 자기약을 학습한다.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과목 이름이 전기 기사를 위한 전기 자기약이기 때문에 전기기사 실무 이쪽에 제 나름대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자기약은 전기공학은 물론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핵공학 등등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 강의에서는 딱 전기공학에 나와 있는 전기 자기약의 시각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입체적으로 조망을 합니다. 입체적으로 조망을 하는 이유는 여러 학문 분야에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입체적인 조망을 통해서 좀 더 쉽고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로 보면은 그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입체적으로 조망하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목표, 전기공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현실적인 목표는 전기기사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시험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한테만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줘요. 그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얻으려면 1차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그 1차 시험 과목이 다음과 같이 5과목입니다. 1번이 전기 자기약, 편의상 제가 순서를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이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그 다음이 전기기기, 그 다음 네 번째 과목이 전력공학, 다섯 번째 과목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와 같이 5과목이 한 과목당 20문제, 전체가 100문제가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60% 이상을 득점을 하면, 즉 100문제에서 60문제 이상을 정답을 맞추게 되면은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 순서와 예전에는 비슷했는데 이제 문제가 C비트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랜덤하게 섞여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5과목 중에서 전기자기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전기자기학. 그래서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회로이론 및 제어과학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2차 시험에서도 저 문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기라는 것은 이제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을 묻는 내용입니다. 반도체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력공학은 이제 2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전력공학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 가정에 또는 어떤 회사나 공장,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송전과 배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전과 배전의 과정에 관한 내용이 전력공학입니다. 이제 2차 시험은 전력공학에서 주로 출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인데 이건 전기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규에 관한 문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00문제를 2시간 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시간 반에 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정도, 한 1분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전기자기학은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전기자기학은 고득점이 어렵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고득점을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또 과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기자기학의 교재는 뭐냐? 교재는 전기기사 시험 기출문제. 여러분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면은 전기기사 시험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강의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기학에 관한 교재들이 수없이 많아요. 외국 책도 있고 우리나라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기사 시험 대비원 책도 있고 어느 책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어느 교재든 단 쉬운 책입니다. 쉬운 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이든 다 오케이다. 모든 책에 공통되는 정도의 아주 쉬운 부분을 제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왜 전기자기학을 공부하는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자연을 공부하면서 얻은 것이 뭐냐면은 자연계는 4개의 기본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4개밖에 없습니다. 4개가 존재하는데 힘이 큰 거에서 작은 순서로 제가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가장 큰 힘은 강력, 또 우리가 핵력이라고 하는데 글루온이라는 입자들이 이제 서로 매개를 해가지고 입자와 이제를 매해서 이 핵을 구성하는 겁니다. 핵 속에 있는 뭐 양성자나 중성자든가 그 핵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강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양력인데 정말 이제 보존계통, 물리학에 쓰는 용어입니다. 보존계통 입자들이 입자와 입자를 매개하는데 물질이 입자가 자연 붕괴예요. 자연 붕괴하면서 다른 입자로 바뀝니다. 붕괴하고 그 붕괴를 이끌어내는 힘이 바로 양력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강한 힘이 바로 전기자기력이에요. 전기자기력은 원자나 분자나 이런 물질 내부에서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자기력을 매개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광자입니다. 우리가 빛 알갱이라고 하는데 광자가 전자기력을 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매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약한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중력자라는 입자가 힘을 질량과 질량 사이에 매개를 해가지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중에서 중력은 아주 작은 힘이에요. 중력은 강력이나 양력이나 전자기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저런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범위, 전자기력이 뭐 캔슬돼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경우만 나타나는데 주로 거시 세계에서만 나타납니다. 중력, 지구, 태양, 뭐 은하계 이런 이제 이 정도의 거시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힘입니다. 또 물질의 원자와 분자 단위에서 구조는 전자기력만으로 설명한다. 중력은 전자기력 함께 있으면 극히 작아서 얼마나 작느냐? 10의 약 40분의 1입니다. 측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물질도 있어요. 이런 물질, 이런 물질도 있고 이런 물질의 구조, 그 다음에 이런 전자칠판의 구조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자연계의 4가지 힘 중에 전자기력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전자기학의 이제 전자기학인데 전자기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물질 문명을 이루는 이 우리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의 구조, 이런 전자펜의 구조, 뭐 심지어 이런 거 구조, 이런 것이 모두 전자기력만으로 설명한다. 다른 힘은 다 무시됩니다. 전자기력만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 바로 전자기학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은 이 전기 전자과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과, 화학과, 기계공학과, 화공과, 원자핵과, 재료공학, 공학 이공계열 전 분야에서 전기 자기학은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학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원칙하에 수업을 하느냐. 첫 번째가 용어입니다. 용어는 전기 전자공학 용어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기사 시험에 들어가면 그 전기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인데 이 용어를 줍니다. 모든 시험에.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 전자공학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물리학에 쓰는 용어는 달라요. 똑같은 전기 자기학을 기술하는데 물리학 용어와 전기공학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전기 전자공학 용어를 사용한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와 우리말이 있는데 둘 다 씁니다. 영어 예를 들면 커피시터, 그 다음에 축전기, 그 다음에 유도기, 인덕터 여러 가지 쓰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우선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말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영어 용어를 병기할 거예요. 영어 용어를 병기하는 것이 왜 병기하느냐?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이름을 붙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우리말로 이름을 붙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용어를 우선적으로 하되 영어 용어를 같이 볼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전기 자기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식이 많아요. 왜 수식이 많은지. 역학 중에서는 기계공학 중에서는 우리가 오역학 그렇게 뭘 얘기합니까? 정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재료역학. 가장 수식이 많은 게 뭡니까? 재료역학입니다. 고체역학에 나오는데 이 재료역학 책을 보면 한쪽마다 식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책 전체로 책이 수백 개 또는 1000개 이상 식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책 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식이 많다는 건 외울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전기 자기학은 수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 강의에서는 수업에서는 수식을 최대한 줄일 겁니다. 수식을 최대한 쓰지 않는다. 수식 유도라든가 공식 암기를 최소화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가능하면 그림으로 설명한다.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진도에 구애받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언제까지 무슨 진도를 나가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여러분 전기 자기학이 재미있는 것이구나, 즐겁구나 하는 인상을 갖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강의 방법인데 식유도는 최소화합니다. 공식 유도 웬만하면 많을 거예요. 이런 식이 있다 보여주는데 식유도는 제가 최소화합니다. 웬만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식이 많은데 공식 암기도 최소화할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공식을 암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업합니다. 그 다음에 웬 계산이 그렇게 많은지 전기자기학은 계산을 최소화할 거예요. 그걸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답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를 반드시 계산을 하고 풀어야 되느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 사지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 안 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학에 보면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한 단순 암기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 강의에서는 가능한 대로 생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단순 암기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거의 다루더라도 잠깐 다루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혀 암기를 안 해도 됩니까? 필요한 거 있어요. 시험을 치려면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상수들,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풀이를 위해 암기하는 필요한 상수값은 제가 알려줍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경우만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의 범위는 뭐냐? 강의 범위는 이 전기기사 시험은 대부분의 문제가 전기자기학 2학기 강의 범위 중에서 쉬운 순서로 약 30% 이내에 출제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전기자기학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제일 쉬운 게 0이고 가장 어려운 게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이라고. 보통 두 학기에 걸쳐서 가르칩니다. 전기자기학 1, 전기자기학 2로 두 학기에 걸쳐서 가르치는데, 전기기사 시험에 출제되는 분야는 이 중에서 어디만 출제되냐? 가장 쉬운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전기자기학은 두 학기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 1이 있고 전기자기학 2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전기기사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는 가장 쉬운 데를 0으로, 가장 어려운 데를 100으로 한다면은 가장 쉬운 데 한 30% 정도,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에서만 시험에 출제된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전기자기학 강의에서 커버할 내용은 바로 전기자기학 제일 쉬운 3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기사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만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쪽이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돼요. 그때.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쪽 70%에서도 가져옵니다. 가져오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전기자기학 2학기 강의인 경우에 가장 쉬운 내용 30%를 다룬다. 왜 그러냐? 이게 쉽지만은 기본적인 내용은 저게 다 들어가 있고, 또 전기기사 시험에서 다루는 분야가 저 정도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분야를 다룰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의 계획입니다. 제 수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 전자기 공통 기초, 여기가 한 20%, 그 다음에 전기 쪽이 한 40%, 자기 쪽이 한 40%, 그래서 100%입니다. 시간은 12시간씩, 12주를 3시간씩 해서 36시간을 하라고 하지만은 36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약간의 시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문제 풀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모로 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을 정돈을 하는 거예요. 정돈을 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목을 하든 간에 그 연습 문제 풀이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정리정돈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풀어보느냐? 이왕이면은 최근에 기출문제, 전기기사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다 풉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 일부를 샘플링 해가지고 일부를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내는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힙니다. 객관식 문제 푸는 방법이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사지선다의 경우에 일단 답이 아닌 문제를 재보는 거예요. 답이 아닌 샘플을. 예를 들면 네 개가 나왔는데 사지선다이니까 2개는 답이 아니에요. 그럼 2개를 빼고 나머지 2개만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는데, 이 객관식 문제에서 오답을 걸어내는 것은 요령이 아닙니다. 물론 요령도 일부 있죠. 그렇지만 단순한 요령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안목을 키움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인 거와 정답일 수 있는 것, 정답일 수 없는 것을 바로 구분해내고 그 중에서 정답을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푸는 요령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기 자기학을 공부하기 위한 사전 지식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 강의 같은 경우에 사전 지식이라면 크게 세 부분입니다. 하나가 수학이고, 하나가 물리학이고, 하나가 전기공학이에요. 그중에 수학 지식은 얼마나 필요하느냐? 불필요합니다. 수학 몰라도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아마 삼가함수 정도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도만 알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론 수학이 필요해요.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면 그때 추가를 합니다. 이 수업 중에 그때 추가를 하는데,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알면 좀 더 용이하게 풀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의 배경지식. 이공계열 대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전 세계 모든 대학이 다 물리학을 배워요. 물리학을 배우는데 안 배우면 어떠느냐? 저는 고등학교 지식밖에 없다. 또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학 지식밖에 없다. 이래도 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물리학적 지식은 가급적이면 제가 사용하지 않을 텐데 또 사용합니다. 꼭 필요하다. 또는 전기 자기학을 이해하려면 물리학 지식이 도움이 된다. 그런 경우는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 전기 자기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배경 지식은 없어도 된다. 그런데 제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추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학, 뭐 오음의 법칙이든가 킬로요페의 회로 법칙이라든가 회로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까? 전기 자기학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못 몰라도 돼요. 전기공학 지식은 별로. 그러면 알면 더 좋지요. 알면은 물론 더 좋습니다. 그러나 몰라도 전기자기학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면 자 그때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기기사 시험에 쓰이는 수학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부분 고등학교 수학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요구해요. 고등학교 수학이 뭡니까? 간단한 삼가함수 지식, 그리고 간단한 로그함수 지식, 그다음에 간단한 지수함수 지식, 간단한 미분적분, 간단한 벡터, 간단한 행렬, 간단한 복수수 계산, 간단한 라플라스 변환 정도. 전기기사 시험에 이 정도가 필요한데 전기 자기학에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별 필요 없습니다. 뭐 벡터 정도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전기 자기학 책을 보면 맨 앞에 벡터가 나옵니다. 저도 벡터를 하긴 하는데 모른다고 해서 전기 자기학을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좀 간단한 내용들은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수학과 물리가 전기 자기에게 필수는 아닙니다.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아니지만 그럼 알면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도 하지만 있으면 더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뭐 필요 없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사식을 제가 다룹니다. 근사식은 이제 계산기 없이 값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지 뭘 하고 근사식을 공부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근사식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냐? 계산기가 없어도 값의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거. 아, 대충 저 값이 얼마 나오겠구나.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 본 다음에 잘못 두드릴 수 있어요.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 누른 경우 이상한 값이 나오면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사식을 하게 되면 수와 함수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요.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기학 하는데 숫자를 다룰 때는 제가 근사식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할 겁니다. 근사식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계산기 없이도 값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예를 들면 어떤 함수의 3분의 1승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뭐 그런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도는 우리가 계산기 없어도 웬만한 값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가 필요하면 그와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전기자기학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앞에도 사실 공부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처음 공부하시는 분에서 제가 했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가능한 대로 간단 명료해야 돼요.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명쾌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기억이 오래 남고 갖다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지식은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거 어떻게 됩니까? 복잡한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는 것은 잊혀져서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기억이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잊어버립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기억을 해야 되며 가능한 대로 간단하게, 그리고 복잡한 것은 기억할 필요 없다.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내도 된다. 잊혀지는 것은 잊혀지는 것으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한 것 몇 개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 명료한 것이 뭐냐면 이 전자기학을 하고 나면은 누구나 알게 되는 정도의 기본 상식, 그런 것만 가지고 갑니다. 복잡한 것은 잊어버려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시만 휴식입니다. 조금 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